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세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근택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김태우 변호사님이 이제 없는 이틀째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더 좋은 사람 올 거야. 아니 그 나무위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정말 잘 알 테고 두 분도 아시죠? 네, 그럼요. 나무위키에서 정치인싸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 누가 올리시는 건지 진짜 우리 그 제작진도 그렇고 감동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다른 방송의 진행자가 되면서 정치인싸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얘기부터 개편 이후에 생방송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솔직함이 사라지고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우리는 추미애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 한동훈 검사의 절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증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구성된 변호사팀이 있다라고 말한 것까지 적어주셨어요. 진짜 찐팬이신 거죠?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 계속 이걸 트래킹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있는 그대로 적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검사의 절친은 사라지셨고요. 그래도 뭐 법률 대리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아니 정말 그 저희 방송 진짜로 좋아해 주신 분 같은데 이 방송 오늘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락을 좀 주십시오. 유튜브에 접니다라고 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좀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정치일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이야기는 검찰총장 후보군과 관련한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세 분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좀 세게 말하자면 나대지 말자. 네, 이게 사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뭐 나댔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어쩌다 보니까 선봉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여건이 사실 저질러 놓은 그 큰 판에서 네네.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보임돼 가지고 여러 사건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되게 여론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 버렸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서 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는 여론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적폐청산한답시고 이제 다 보수 쪽 사람 잡아놓고 이러니까 여기는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맹렬하게 이제 난리를 쳤던 게 저희 당이거든요. 그때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근데 정작 그분이 임명되고 나니까 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불편할 만한 수사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꼭 이 드러난 인물의 행보라는 게 뭐 꼭 예측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뭐 조남관, 배성범 그리고 또 누구죠 한 분이? 김호수 차관까지. 네네. 이분들도 뭐 김호수 차관 정도야 조국 장관 있을 때 차관으로 이름이 좀 알려졌지만은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이 덜 알려졌거든요. 조남관 차장 정도가 최근에 추미애 장관에게 살짝 반기를 들었던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너무 속단해서 예측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총평부터 두 분께 마저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뭐 여론에 좀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피의자 입장이니까 그렇죠. 검찰이 이제 어쨌든 기소하겠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 말은 뭐 피의자 총장 이거보다는 이제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된 사건인데 이슈였죠. 아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영이 좀 안 서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밑에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자체는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얘기 자체는 현직 지검장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지검장 중에도 거의 뭐 검사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인데 제일 어쨌든 수사를 많이 하는 데인데 기소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을 뭐 꼭 뭐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검찰을 어찌 보면 장악이 안 된 거 아니냐,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검찰을 전체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아마 추천위에서 많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고.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결정 방식이 추천위원 4명 추천위원 1명당 4표씩을 행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추려가는 방 찬성표 많은 사람들 추리고 이렇게 됐는데 말하자면 이게 자체가 찬성 투표 같은 거예요. 누구 한 명을 떨어뜨리 이
이 투표 제도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4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투표를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표가 많이 안 나올 사람을 본인들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반대가 있는 확실하게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반대가 있는 사람이 1차전에서 제일 먼저 탈락하게 돼요. 제도 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투표 방식 자체가. 근데 심지어 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들어가면서 나 이성윤 절대 용납 안 해라는 식으로 인터뷰까지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기세로 봐서는 만약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천이 되면 밖에 나가서 누가 이런 이유로 추천했어요라고 말할 기세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찍힌 사람은 이 투표 제도 그다음에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의 사전 인터뷰 이런 걸로 봤을 때 딱 찍힌 사람은 절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뭐 구조적인 부분 총평에 있어서는 뭐 다 비슷한 평가고요. 예.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드네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구조적으로. 예. 예. 아니 근데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이제 후보 추천위가 제외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좀 반발할 여론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런 의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돼야 되는데 뭐 또 이런 의중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논점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게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인선이나 또 다른 것도 그런데 실은 친소 관계보다 검찰총장은 저는 검찰 절제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에 있어야 된다. 네네네. 왜냐하면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 친소 관계가 있으니까 뭐 추미애 장관과 친한이 많이 이렇게 해서 차장을 시켰는데 근데 보니까 이분이 검찰 절차론자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검찰이 그 자기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거나 또는 검찰의 인사권에 법무부 장관이 그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하는 것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인사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신형과 관계없이 왜 검찰 중간간부 인사위원회 할 때 검찰 말 안 듣고 법무부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공무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신형과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총장 했을 때 뭐 이성윤 그 지검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판단들 뭐 누구와의 친소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왜곡돼 있고 검찰 절제론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김호수 구본선 이런 분들이 대체로 그 절제론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듣기는 해요. 예. 저는 이제 복잡한 절제론이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 뭐 절제론이 뭐가 복잡해? 검찰 함부로 수사권 쓰면 안 된다. 김호수 차관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 조국 장관이 이제 사실 물러났을 때 네네네. 그때 이제 대행하면서 이제 좀 얼굴이 알려졌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2번이나 이분을 감사위원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원에 이제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토를 놓죠. 그래서 그 정치 편향성을 이제 문제로 삼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편향성 때문에 이런 분 말고 법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했을 때 김호수 차관이 이미 그렇게 한번 감사원장에 의해 가지고 정치 편향적 인사라고 감사위원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인증을 받은 인사라면은 검찰 절제론이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애초에 정치 편향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감사원에서 단순히 이분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치 편향적이라고 판단할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따로 있었던 것인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은 안 되는데 검찰총장은 된다? 뭐 그것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역시 이제 언론 쪽에서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다 이런 함화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이제 있거든요. 타겟이 표적지가 이성윤에서 김호수로 그렇죠. 옮겨간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 지금 뭐 감사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이제 원장이 뭐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면 했겠다. 사실 그 전에도 감사위원들이 판사 분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검사 출신이니까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는데 제가 봐도 뭐 김호수 차관이 가능성이 많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문제 때 뭐 어찌 보면 추미애 장관과 그렇죠. 대립각이 있었어요. 면이 있었고 당시 장관과 정상적인 분이네. 배성범도 이제 23기인데 윤석열 총장과도 약간 친소관계도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김호수 차관이 이제 20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윤 총장이 23기였는데 그 전에 문무일 총장 18기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5기수를 뛰어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그때 이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그렇죠. 내려왔다 뭐 이런 근데 얘기가 보통 이제 있었어요. 이게 보통 밑으로 가는데 밑으로 오다가 다시 올라가진 잘 않아요. 그런 네네. 경우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5기수가 어찌 보면 이제 붕 비었죠. 떠버린 입장이라 그렇죠. 보통 2기수마다 1명 정도는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네네네. 정상적인 임기를 채운다 그러면 근데 임기 못 채우면 이제 1년에 한 기수 1명씩 나오는데 그런 면도 보면 뭐 김호수 전 차관이죠. 전 차관이 가능성이 좀 높은 거. 그러니까 기수로 보거나 뭐 이제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보인다. 그렇고 또 당내나 아니면은 뭐 이게 쭉 들어봐도요. 이분이 어찌 보면 좀 아주 지금 말씀처럼 좀 소탈하신 편이에요. 아주 세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확 이렇게 하는 편이 아니라 보면은 좀 두루두루 이렇게 지내는 친화력이 좋은 편이라서 네. 제가 봐도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검찰이 자기 기소권을 이용해서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예. 이런 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건 뭐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던 거고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갑자기 그렇죠. 부인을 그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고 기소를 이 했죠.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실제로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있어요. 뭐 수사에서 뭐 죄가 나오면 기소해야죠. 하지만 지금 이규현 검사에 대해서 그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예. 이규현 검사를 기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때도 논란이 됐고 대법에서 입장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기소할 수 있냐? 검찰이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국 1심 판단에서 기소권 없으면 공소권 없음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을 기소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놓고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기소할 거냐로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 있었는데 실은 그 앞단에서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이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 아직 법원의 판단도 안 받았는데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갔던 측면들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서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거 이런 부분은 조금 되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검찰이 그냥 이제 검찰총장 자기네 수장을 인사하는 데 있어서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기소할 수도 있어. 기소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누가 검찰총장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왜 지금 시점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이성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윤대진 당시에 이제 검찰국장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했느냐 아니면 따로 했느냐 뭐 조사하느냐 안 했냐 했는데 지금 윤대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성윤 이 기소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되는 거를 막기 위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사실은 같이 뭐 둘 다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됐을 텐데. 그래서 아마 하필이면 시점도 지금이고 타겟도 딱 하는 거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좀 이런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거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저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고 뭐 그 예를 들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찰권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작년에 민주당 몰락의 시발점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 그 권한을 제약하자는 사람은 누가 있었으며 저는 그 뒤에도 보면은 장인이나 아니면 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수사권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인데 저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검찰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단한 차원의 검사길래 수사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실드를 칩니까? 저는 무슨 그 자체예요. 이 얘기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항상 수사하고 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항상 그 아니 뭐 당연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렇죠. 권한이 기소해야죠. 있는데 예. 사실은
왜 지금 하느냐? 지금 이제 추천 인사 추천 들어가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총장 인사 추천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시간 끌다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기소할 수 있느냐부터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놈의 감찰권과 윤석열에 대해 가족에 대한 수사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신나게 싸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장관이 지시를 내립니까? 윤석열은 이미 총장 된 다음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임명될 때 막 수사하는 거하고 다른 거지. 임명되기 전에 뭐 장모 의혹 없었습니까? 아니, 근데 나중에 기소권을 쫓아내고 싶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검찰의 기소권을 이용해서 인사 내지는 뭐 이런 걸 개입한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노회찬 대표 그 삼성 엑스파일 했을 때도 노회찬만 기소했지 자기 그 같이 연루돼 있었던 돈 받았고 그 뭐 와인 받았고 했다는 검찰들 아무도 기소 안 됐어요. 네. 황운하 지금 이번에 무죄가 이번에 그 선거 그 투표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공직선거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도 갑자기 막 황운하 관련해 가지고 수사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참정권과 인사권에 대해서 기소권을 활용해 가지고 개입하려고 했던 시도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예, 후보에서 일단 탈락을 했는데 수사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부담을 던 게 분명할 테고 그렇다면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관심이 가거든요. 일단 어찌 보면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입장에서는. 후보자에서 낙마를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수사나 아니면 기소가 좀 생각보다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뭐 실제로 제가 그게 목표였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거 자체를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일단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앞으로 심의든 아니면 뭐 기소하는 거든 그렇게 뭐 앞당겨서 할 이유는 굳이 없겠는데 아마 근데 기소하겠다고 이미 다 언론에 공표를 했잖아요. 예.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미 네. 이제 방침 정했다라는 게 언론에 다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오는지 하여튼간에 5월 10일 이후에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네. 기소를 어느 시점에 할지는 판단을 할 것 같고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 김호수 그 후보도 서면 조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김호수 때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때릴 겁니다. 이 사람도 사실상 피의자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오, 예언을 또 해주셨어요. 예.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게 친박이랑 이런 사람들이 네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전부 다 김무성, 유승민의 음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무성, 유승민은 집에 앉아서 맨날 페이스북하고 그냥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네네. 모든 세상의 음모를 다 꾸미는 사람처럼 해놨어요. 그럼 지금이 말하는 거대한 음모는 누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수장이 누구예요? 아니 음모가 아니라 네. 그 언론의 포커스가 그렇게 갈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당연히. 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검찰에서도 이 사람이 그 언론에서 묻겠지. 김호수는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엄청난 막 인사를 낙마시키고 정부를 공격하고 이거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이준석인가?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지. 그게 누가 무슨 뭐 이게 이거 빌런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나중에 옛날에 그런데 사실은 부정선관 특정 아저씨들 몇몇 보면은 누가 기획했냐 그러면은 선관위가 다 매수당해가지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것좀 지금 이 논리도 뭐냐면은 검찰이 통으로 뭐 무슨 종교에 심취했거나 뭐 씌이지 않은 이상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망상이죠 이런 게. 망상이 뭔 소리야. 아니고요. 제가 검사 보기에 정치 저도 지금 사실 몰라.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몇몇 보수 언론들이 이제 나오죠. 당연히 사회면 나오다가 이제 일면에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설에서 네. 이렇게 쓰게 해서 사실은 전형적인 루틴이에요. 많이 봐왔잖아요. 그 언론사가 뭐 어딘지는 다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아니, 왜 조중동이라고 상정했던 말씀을 못하세요? 아니 네. 그쪽에 상정했던 수계인 윤석열은 나갔는데 이건- 지금 네. 보세요. 누가 이걸 한다는 건 내가 명확해야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검찰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예요. 윤석열 총장 사퇴하자마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쭉 살펴보니까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예요. 나가기 전에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니네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검찰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기는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후에 또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계속 있을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건 뭐 어떻게 딱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뭐 윤 지검장이 빠져나가면 만약 옷을 벗으면 이 과정에서 사실 불명예를 안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나 이종근 부장이나 대검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중앙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 이게 세 군데 제일 큰
사단장, 네네. 최고 사단장인데 지금 중앙지검에 이성윤, 남부지검에 심재철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수원지검에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윤석열 최측근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쫙 끌고 가는 네네.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지검을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죠. 좋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대체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다. 검찰은 오히려, 여전히 오히려 들어보니까 음모는 그쪽이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성윤을 유임해야 되느니 뭐 이렇게 작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 아니, 얘기가 작전이 있죠. 뭐 아니고. 이미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이냐 아니면 뭐 고검장으로 올릴 거냐 뭐 이제 이런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9번선 광주고검장 그리고 배성범 법무연수장 이렇게 네 연수원장. 분이 지금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과연 다음 주 또 한 주 동안 이게 우리 신양식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연 김호수 차관 때리기가 나올지도 그리고 이 네 나옵니다. 분이 또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또 검찰총장이 될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김태현 변호사가 안 계시다 보니까 이게 바른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이제 2일을 드려야 되는데 첫 주제에서는 1밖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대안이랍시고 여기다 국민의당 사람 안 치면 나 나갈 거야. 알았어. 나 여기 알았어요. 이러다 대안이랍시고 진짜 국민의당 사람 와가지고 안철수 얘기하고 있나 나갈 생각 거야. 못 해봤는데 그 하나의 방법 좋은 방법이 자, 이 관계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이고요. 김태흠 의원과 결선 끝에 100표 가운데 66표. 상당히 이 정도면 압승이에요. 예. 이거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놀랬던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본선 결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못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좀 못 올라갔다는 거에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을걸요. 권성동 의원이 사실 이번에 사실 권성동은 김무성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이제 지목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표가 많지는 않다. 이거는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권성동 의원님은 지역 기반이 강원도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강원도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아마 저희 원내대표로 강원도분이 선출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석 7석 정도 갖고 있는 강원도 의석 가지고는 사실 기반이 되는 표를 까기가 어렵다는 걸 증명합니다. 당 내에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유이동 의원만 해도 수도권 기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남 기반이다라고 이제 크게 깔 수 있는 거고, 울산이니까. 그리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 기반이다. 네네. 이 정도 덩어리면은 뭔가 기반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님은 그게 약간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김태흠 의원이 그러니까 나름 선전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어쨌든 무기명 반장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에는 친박계가 딴 데서 이름 내놓고 활동은 못하지만은 아직 있다. 우리 팀에서 반장 선거에 그래도 요 정도 표는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대로 발현됐고 그게 결과가 어떠냐면은 그래서 처음에 그 1차 투표에 30석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2차 투표하면은 사실 권성동 유이동 표가 어디로 갈까가 이제 가장 관심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싸그리 김기현 의원한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태흠 의원님은 34표인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33표가 34표요. 34표 받았는데 네. 생각보다 2차에서 더해진 표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1차표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거의 김태흠 의원님은 1차도 2차도 친박이 요만큼이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한 3분의 1 정도 지반을 쓰고 있다. 이 정도가 이번에 입증된 게 아닌가. 그 의미가 가장 큽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저는 보셨는지요? 권선동 의원이 물론 말씀처럼 강원도니까 뭐 강원도가 인구가 한 2%, 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전체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뭐 김무성 의원이 아마 지금 밖에서 아마 초선들에게 뭐 연락을 많이 했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저는 이 탄핵 소추위원 원죄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서병수 의원도 얘기하고 뭐 김용판 의원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친박이나 영남에 있는 분들은 권성동 그때 박근혜 탄핵 소추 어쨌든 이제 검찰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소추위원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사실은 좀 원죄. 예. 저는 그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친박이나 영남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 죄송합니다. 이런 분을 우리의 뭐 원내 대표로 세우기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 우리 그것까지 용서되지는 않았다. 이런 어떤 잠재적 의식 같은 게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들어보면 아직도 국민의힘 내에 그 친박계의 30% 힘이 가 상당히 있네, 30%. 어쨌든 남아 있다는 뭐 좀 그런 의미로도 사실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수치면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안 과거에는 괜찮은데. 20대 국회 때는 보면요 거의 8대 2였어요. 친박이라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8명 정도 되고. 근데 뭐 20대 때야 당연히 그 정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네네네. 본인들이 뭐 탄핵 그 반대까지 나설 정도의 강성 친박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어쨌든 본인에게 공천을 준 세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뭐 팀플레이로 그냥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지만은 대놓고 이렇게 예를 들어 갑자기 30분이 뛰쳐나와가지고 아 탄핵 반대 이렇게 막 외치고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민주당 같은 데는 180석 중에 보면은 한 150석 정도가 뭐 소위 말하는 문파들인 것 같아요. 저는 문파라고 또 순화하려 하지 마세요. 그 당 걱정은 하셔. 우리가 걱정하지 저는 말고. 아마 말 돌리지 대선 말고. 때 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가가지고 예. 각 팀마다 이제 비호감도를 충전한 선수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대결이 됐는데 저는 그게 이제 과잉 지지 본인의 어쨌든 그런 어떤 리더된 과잉 지지가 있는 쪽이 좀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 쉽거든요.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이 더 걱정돼요. 저는 우리 이준석 최고 참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 보면 저렇게 꼭 결정적인 얘기하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논점을 흐리면서 이제 말 돌리기 곤란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알면서 매달 당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본인의 전략은 분명히 인정하네. 아니 근데 문자 서로 이제 막 문자 몇 천 개씩 쏘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예. 방송 아니 지금 돌아갑시다, 도로 영남당 돌아갑시다.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를 자꾸 돌아갑시다. 꺼내는 게 돌아가면- 제일 걱정돼요 좀 나는. 돌아가면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예상을 했을 때 이준석 최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김태흠 의원 10표 이쪽 저쪽이다. 아마 그 방송을 듣고 김태흠 의원이 이준석 최고에게 뭐 싫은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결과 나오니까 실제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 진짜?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이게 동네 반장 선거대전 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선전을 하신 건 맞아요. 네, 선전을 하셨고 네. 저는 이게 뭐 옛날에는 80%였는데 지금 30%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 중간에 탄핵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총선 이 와중에도 30%가 똘똘 뭉쳐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다만 이분들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굴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낮추고 있지만 언제까지 낮추고 있겠냐. 이번에 한번 힘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서병수, 김용판, 김태흠까지 쭉 본인들이 이제 한번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보여줬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2번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네네. 예, 창당대회를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들어오는 건 확실히 막았어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막았고 결국은 방향이 이렇게 되면 명분이나 뭐나 당 내부에서 김용판 의원 사과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과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자기는 댓글 수사 나는 검사로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사과하라는데 그 사과하겠습니까?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당을 합치는 것보다는 후보 단일화 쪽으로 검토 방향을 이렇게 틀었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아 보이고 여기에 이 서병수, 김용판, 김태흠이 파이팅 하신 거죠. 저는 김기현 어쨌든 의원이 원내대표 되면서 예. 주호영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당 대표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로는 될 것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당대표로. 예, 될 것 같은데 당 대표로. 근데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영남 뭐 자꾸 영남당, 뭐 도로 영남당, 도로 한국당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당 대표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김기현세 원내대표가 와서 일단 뭐 취임 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법사위원장 내놔라. 지금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환해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단 박광원 의원으로 내정을 했고요. 본회의 투표만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안 내놓겠죠? 윤석 전 최고? 그 민주당도 주겠어요? 잠깐 이제 협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강성 노선으로 타고 부동산 정책도 완화하려다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기도 과거 친박들이 했던 것처럼 군기 잡기 나서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동산 정책 완화시키면 바로 대통령 힘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정답이야 나만 믿어 나를 따르라 이래왔는데 지금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버티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신장식 변호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친박의 총반격설 이거 저희가 정치인사에서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맞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표계사는 잘못했지. 지난주에 제가 종편 방송이나 이런 거 시사 방송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 전주까지는 전부 다 무슨 서병수 의원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것처럼 하다가 친박의 조직적 반격설을 이제 받아들인 걸 보고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사로 한 며칠 일찍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친박계 중에서 또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은 서병수 의원님이 돌격대장 역할은 아니십니다 원래. 아우 오선인데 돌격대장 역할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그것도 아직까지 퍼즐이 맞춰지진 않은 게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대 팀에서 꼭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 안 나오고 예? 무슨 뭐 피해 호선이 3인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느냐. 뭔가 저 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친박도 이번에 무기명 투표에서 30명은 이렇게 뽑아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에서 꼭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발언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름을 박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선수들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서병수 의원이 처음에 선봉을 서셨다는 것 자체가 오선이 선봉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선이면은 중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선봉을 서신 거 보면은 저 팀도 선수 그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 친박계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선수가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수들 중에서 앞에서 나를 믿고 맨 앞에 일단 제일 큰 사람이 따라라. 일단 자 우리 이제 시작이야라는 선포 같은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전투는 이제 하실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김용판 등판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서병수 의원님이 워낙 그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만세돌격입니다. 이걸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서병수 의원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다른 사람의 그 푸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서병수 의원님을 푸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더 위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몇 명 생각 안 납니다. 저도 뭐 몇 명 생각 안 나네요. 예, 솔직히 말하면 한 2명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일단 거의 한 분이 거의 확실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메신저 이름은 유모 변호사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럼 왜냐하면 예전에 총선 때도 비슷한 한번 액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성격이냐? 망하는 길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친박이 집단지성으로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오선이 돌기 이건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점으로 아니 근데 감옥에 계신 사람이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도 그 오더가 통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의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총선 때 개입 시도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총선 때 실제로 오더가 제일 위에서 내려왔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오더가 갑자기 생겨났느냐.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설도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이제 노이즈가 많이 꼈다.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돌격 작전 자체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진짜 맨 위에서 내려온 오더라 그러면은 첫날 그렇게 강하게 반박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당내에도 귀와 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조수진 의원도 세게 얘기하고 저도 세게 이야기하고 무슨 조영 대표도 일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끄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첫날 약간 격퇴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당내 판단이 진짜 뭔가 오더가 왔을 리가 없다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얘기가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서병수 의원이 실제로 점으로 존재하던 뭐 이렇게 점으로 존재하던 친박 세력들에게 자 이제 모여봅시다 하고 메시지를 딱 오선 의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이 딱 해서 출석부 30명, 34명 출석부 딱 정리하고 김용판 의원이 내용적인 걸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을 딱 저격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집단지성인지 누군가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역할 분담 잘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친박계 반격이 있을 거다. 법사위원장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법사위원장 얘기는 뭐 우리가 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분만 얘기할게요. 간단히.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법사위원장 거잖아요. 아니어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안 주실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있을 때 이걸 안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1대 7 법사위원장 가져가 법사위원장 뭐 권한을 어떻게 빼고 뭐 1년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대비 그러니까 11대 7로 하는 걸로 그 국토위랑 예결위 포함해서 7개 주는 걸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걸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른 거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뭐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법사위 빼고. 법사위 빼고. 법사위는 빼고. 김기현 새 신임 원내대표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원래 이제 당대표 선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버려서 짧게라도 일단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친박계 얘기 나올 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분이 활동을 재개하시는 게 참 공교롭다. 이럴 때 쓰는 표현. 공교로운 타이밍에 또 그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와 또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도 당대표 선거에 나설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인지 황교안 전 대표는 아예 이번에 선을 좀 세게 그으셨습니다. 생각이 좀 달랐다. 천천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갑자기 전면에 이제 좀 나서시려고 시동을 거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약간 한번 엮여버리면 탈출하기 힘든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 톰과 제리 이런 것처럼 안철수와 이준석, 황나 뭐 이렇게 모여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이게 탈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 선거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굳이 이제 양분해서 분류하자면은 저희 당 대표 역사 중에서 실패한 대표 축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워낙 큰 차이로 뭐 선거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뭐 김종인 위원장 중간에 아무리 욕 들어먹어도 나중에는 선거 이기니까 추앙받잖아요. 그래서 선거로 다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건데. 황 대표는 거기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랑 엮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 일조했다는 얘기를 듣기가 싫은 것이고 저는 나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보다 훨씬 당에서의 경력도 오래되고 정치 경력도 오래되기 때문에 약간 하부로 묶이는 것 자체가 싫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저랑 비슷한 영선과기 때문에 그게 또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원외 중진이라고 원외 중진. 영선 중진이에요, 저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빨리 탈피해야 되고 지난번에는 머리를 묶으면서 탈피했잖아요. 나도 독한 여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걸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노선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도 본인이 그 대표로서는 좀 실패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걸 제가 보면은 평소에 본인이 하던 그 결과 다른 메시지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난주에는 뭐 비트코인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당 대표나 대선 주자들이 서로 이제 자기 이미지 탈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전임 대표고 총선 이끌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세게 디스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공천 준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어쨌든 그 뭐 지금 저한테 공천 준 분은 김영호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런 얘기 도로 한국당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1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로 한국당 이제 황나 이렇게 나오면 도로 한국당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 김주 이렇게 나오면 김기현 주호영 나오면 도로 영남당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총선 결과 보고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선거 끝나고 보궐선거 끝나도 골로 가는 방향이다.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또 주영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는 계속 언론들이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럼 도로 영남당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분들이 아까 반발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영남은 뭐 나라 아니냐. 대한민국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원내대표랑 당대표 나오는 건 문제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그건 좀 문제의식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 쪽도 당연히 민심도 신경을 안 쓰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게 전국 정당이잖아요. 호남도 가고 그다음에 특히 수도권의 2030 이분들도 신경 쓰면서 약간 중도화 가는 경향인데 물론 지역 영남 자체가 보수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인데 거기서는 어찌 보면 깃발만 꽂아 당선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깃발을 꽂아서 안 된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당이 자꾸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음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뭐 이제 짧게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우리 이준석 전 최고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당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34대 66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1차 투표에서도 뭐 20, 17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뉘었는데 그 초선 당대표론을 얘기했던 초선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다 그냥 각자 찢어져서 간 겁니다.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뭐 김웅, 이준석, 뭐 윤희숙 이런 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른 노선을 가지고 이 힘있게 당내 투쟁이 전개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영남 패권 세력들과 투쟁을 하고 있지 초선들이 제대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그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 당대표 선거는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예고편처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도로 영남당,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것을 견제할 현실적 힘이 초선들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서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떠셨어요? 도로 새누리당은 나쁜 건 아닙니다. 역대 최강의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도로 새누리당만 돼도 다행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도로 새누리당까지 가려 그러면은 확실한 대선 주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정한 수도권 기반. 네네. 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120석 할 때 150석 할 때 차이가 뭐냐면은 그 박빙 승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소영웅들이 한 20-30명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근데 그 상황만 만들어 좋은 건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수도권에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전 자치구 승리를 이뤄낸 게 사실 좋은 포인트인데 이걸 살리려면은 적어도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선거에서요. 결국 그 선거 기술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이번에 박영선 후보 캠프 아까 제가 또 언급하지만은 보면서 박영선 장관이 여류 정치인으로 굉장히 뭐 업적을 많이 남긴 분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그냥 저희의 강남으로 치면은 강남 반대 위치에 있는 지역구거든요. 거의 자동 당선 지역구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로에서 계속 지역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메시지들이 그렇게 격전지용 메시지들이 아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영남 출신 당대표나 이런 분들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그 짧은 포즈와 한숨에 상당히 많은 그게 제가 이번에 그 사실 주호영 대표가 그 지난주에 갑자기 김명수 때리러 가신 거 이런 거 굉장히 우려가 많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 짧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김명수 저도 싫어하고 김명수 때리는 게 맞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정당이라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냐 그르냐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이제 달려들어야 되는 그 기회를 것인데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메시지를 과연 이번에 그러면 수도권에 새로 편입된 지지층을 위해 썼느냐 아니면은 그냥 또 그 김명수 싫어하는 그 전통적 지지층한테 한번 구애하는 그런 모양새였냐 했을 때 저는 이건 앞으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의 결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제 우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이성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죠. 검찰총장 이제 후보군에서 탈락된 이야기부터 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변박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새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